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씨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몬테네그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권 씨가 미국으로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건 미국 금융당국이 권 씨에게 우리 돈 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매겼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미국이냐 한국이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영 씨가 미국행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국 송환을 취소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근거 없는 불법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5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 씨의 인도지는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인물입니다. 한국으로 가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권 씨는 이미 국내 수사를 대비해 변호사 선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사범의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40년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권 씨가 사법체계 차이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Obviously, he would prefer, I think, to go to South Korea rather than the U.S. because then he would be charged here and charged there. Whereas if it's South Korea, I think it would just be one go. 여기에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권 씨에게 53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뉴욕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융시장을 교란한 권 씨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는 약 5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국내 투자자의 피해도 약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민사 재판이야 하긴 하겠지만 미국은 이제 병가주의, 그러니까 여러 혐의를 합쳐서 처벌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형량이 나올 거잖아요.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미국행이 형사 처벌하는데 이제 죄를 묻고 싶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권도형의 죄를 묻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행을 주장할 수 있을 테고, 그런데 사실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검찰 같은 경우는 이미 추징한 액수가 이미 2,7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자들한테 주려면 우리나라에서 법적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한국에 와서 재판을 받게 한 다음에 그 피해자들한테 돈을 좀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처벌받고 나서 미국을 보내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 갔다가 예를 들어 진짜 극단적으로 막 100년형 막 이렇게 받으면 우리나라에서의 언제 그게 우리나라에서의 법적 절차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좀 불분명한 상황이니까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먼저 왔을 때 우리나라가 아직 이게 이 코인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제대로 이제 처벌이 될 것인지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어가지고 솔직히 지금 공범으로 기소된 신현성 씨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이 영거푸 기각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여차하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권 씨 공범 신 씨를 기소를 할 때 가상화폐를 증권이라고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을 했지만 법원이 가상화폐를 증권이라고 보지 않으면 해당 혐의에 대해 아예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지금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만약에 자본시장법 위반인 말고 사기로도 사실은 걸 수도 있어요. 사기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이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투자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라는 점이 명확하게 증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도영 씨가 투자자를 속일 의도가 있고 그렇죠. 접근했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가상화폐라는 것에 어떤 엄청난 등락이 굉장히 큰 것이고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성격은 좀 투자자들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또 반박을 하게 되면 이게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입증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기죄로 기소하려면 피해 금액이 명확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암호화폐는 가격이 계속 시시때때로 변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좀 사기죄가 좀 의율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갑론을박이 벌어지기 전에 저는 사실 최근에 총선도 이뤄지고 했으니 좀 정치권에서 좀
빠르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가상화폐라는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대대적으로 뭐 박상기의 난이란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약간 뭐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된다. 뭐 말로만 사실 그랬지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화가 된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상화폐가 무엇이냐라는 정의조차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네. 사실 어떻게 컨트롤 안정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없는 거죠. 아, 그렇다 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검찰에서 고육지책으로 증권으로 우유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건데 법원에서는 야 이거 다른 거잖아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권도영 씨가 뭐 형사, 민사 둘 다 미국이 더 셀 것 같으니까 이제 한국행으로 주장하는 이유, 길을 쓰고 이제 지금, 노력하는 이유 이제 간절히 지금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